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 전오익. 삶이란 그 무엇인가에, 그 누군가에게 정성을 쏟는 일. 스님 거처하는 방문 앞 아름드리 느티나무 잎이 마지막 역사인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었다. 다 떨어졌겠지요. 잎을 훌훌 털어버리고 엄동을 맞을 비장한 차비로 의연하게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스님의 모습과 겹쳐 든든하고도 선합니다. 고난의 길을 뚫고 가려면 간편한 옷차림을 하라는 가르침인가요? 해마다 낙엽을 보며 또 엄동에 까맣게 언 솔잎을 보며 느끼는 일입니다. 참 삶이란 부단히 버리고 끝끝내 지키는 일의 통일처럼 느껴집니다. 신진대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생명의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가을의 낙엽에서는 버림, 청산을 결행하고 겨울에 얼어붙은 솔잎에서는 극한의 역경에서도 끝끝내 지켜야 할 것은 지키라는 것을 온몸으로 가르침을 배운다고 여기면서도 그게 쉽지 않고 버리지도 지키기도 힘들다는 점만을 알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정쩡하게 목숨만 이어갑니다. 버릴 줄 알아야 지킬 줄 알겠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느티나무는 가을에 낙엽진 다음 해마다 봄이 되면 새 잎을 피울 뿐 아니라 껍질도 벗습니다. 누에를 쳐보니 5번 잠을 자고 5번 허물을 벗은 다음 고치를 짓습니다. 탈피 탈각이 없이는 생명의 성장과 성취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탈피 탈각을 하지 못하면 죽음이겠지요. 단풍과 지는 해가 산천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것을 보면서 때때로 인생의 마지막을 저렇게 멋지게 마치진 못할 망정 추접하게 마치지는 말아야 하는데 하고 느낍니다. 사실 마지막이란 일상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디서 느닷없이 나타나는 게 아닐진데 삶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끝마침도 제대로 이루어지겠지요.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자연의 운행과 역사의 과제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건데 세상의 흐름은 자연과 멀어지고 역사보다는 순간과 개인적인 삶으로 오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한루와 추상이 낙엽과 결산을 결행하듯 각자는 자기에게 추상 같을 수 있어야 타락과 답보에서 벗어나 옳게 살 수 있고 민족도 때로는 추상을 내리고 병력을 쳐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버무림은 단풍도 낙엽도 가져오지 못하고 더더욱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압살시키고 말겠지요. 자연계가 한 해에 몇 차례 태풍과 내성병력을 쳐서 생태계를 추스리듯 개인과 사회도 그런 일이 생겨 생명을 추스리고 침체의 늪에서 떨쳐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런데 스님, 추상으로 낙엽이 지는데 우리 농촌은 그 무슨 얄궂은 돌개바람이 불어서인지 젊은이들이 혹은 온 집안이 정든 고향을 떠나갑니다. 무슨 경을 외워 이 바람을 잠재울 순 없을까요? 농가는 이 가을에 빚을 털어버리고 민족은 이 가을에 분단의 장벽을 털어버려야 하는데 그게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고 있습니다. 올해 책정된 쌀값과 수매량으로 농가빚의 이자도 안 됩니다. 농민은 다 빚쟁이이고 노동자는 46%가 빚쟁이랍니다. 몇 퍼센트의 인상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쌀값이 빚이나 갚을 수 있게 해야지 거 무슨 딴 수작이 있겠어요. 구도하시는 스님들도 공양을 드려야 연불도 참선도 하시는데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쌀을 업신여기는 건 백성을 얕잡아 보는 데서 나옵니다. 농민들의 추상 같은 벼락만이 빚을 떨쳐버릴 수 있고 민족의 추상 같은 내성 병력 없이는 분단의 장벽은 허물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때때로 백성과 민족의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님, 딴 일은 거의 끝나고요. 며칠째는 산수유를 따고 있습니다. 퇴비만 주다가 올해 뒷걸음을 듬뿍 주었더니 가지가 땅에 닿도록 지천으로 열렸습니다. 수유 키운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 15, 16년 전 가을 외가에 갔다가 외가 뒤안에 바알갛게 익은 수유를 처음 보고 정이 쓸려 심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씨를 구해 이른 봄에 심었습니다. 몇 달이 되어도 수유는 나지 않고 풀만 직사게 나서 혼이 났는데 수유는 늦여름에야 나기 시작했어요. 씨는 다 봄에 뿌린다는 게 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수유씨는 아주 단단해요. 살구씨, 복숭아씨보다 더 단단해요. 나중에 알아보니 수유씨는 가을에 심어야 봄에 싹이 튼대요. 배추, 무 같은 건 그저 적당히 뿌리면 싹이 트지만 도라지, 우엉, 황기 같은 건 해동되자마자 씨 뿌릴 골을 단단히 밟아 수분 증발을 막아야 씨가 제대로 싹튼답니다. 씨라는 것도 제각기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씨앗보다 좀 더 복잡한 인간이나 인간 집단은 또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겠지요. 그걸 탐구하는 것이 종교인가요? 골치 아프겠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탐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씨앗 이야기가 나온 김에 채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에는 자기가 지은 논밭에서 잘된 이삭이나 고추를 따서 심었는데 몇 해 전부터는 나락씨는 면사무소, 고추씨나 배추씨 같은 건 종묘상에서 사다 심습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 뉴스에 봉화지방에서 종만생종 벽씨를 심어서 제대로 여물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게 있었고, 영양에서 농민운동의 도화선이 된 감자씨 사건도 씨가 싹 트지 않았던 데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육종은 시험장에서 해야겠지만 씨앗을 남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중대한 문제 같습니다. 자가 체종이 불가능한 부부는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거의 아무런 고뇌 없이 씨앗을 거의 다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 생각하면 농사짓기가 편해졌다고 할 수도 있으나 실은 핵심의 일부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 부작용으로 해마다 몇 건씩 면과 종묘상을 상대로 농민들이 소송을 벌여요. 그래서 수유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약방 차린 이는 젊은이에게 수유 심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언제 커서 돈이 되겠느냐며 나무랐고 이웃들도 한 5년이나 10년쯤 있어야 돈도 된다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합니다. 당장에 수가 나지 않는 일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심어 10년은 잠깐입니다. 5년쯤 되자 초봄에 노란 꽃이 몇 개 달리기 시작하더니 10년쯤 되자 꽤 커서 초봄의 추위를 뚫고 피어난 노란 꽃이 봄 추위를 녹여주고 정취를 돋궈주었습니다. 그래서 추사도 황하주실이란 글귀를 썼는가 봅니다. 묘목을 가꾸어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큰 나무를 달라는 사람에 섞여 몇몇 사람들은 씨앗을 달라고 했어요. 그들만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들은 끝끝내 수유를 키우고 가꿀 겁니다. 비록 수유값이 똥값이 되더라도. 나무를 어찌 돈으로 따지겠어요. 살기가 하도 급하다 보니 조급해서 그런 거겠지만 수유 심는다고 나무라던 이웃들은 아직도 그 구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수유는 커서 심은 이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님, 나무를 심는다는 건 희망을 심는 일이며 조국강산을 수놓는 일입니다. 희망이란 절망에서 솟아나는 것이고 황폐했기에 나무를 심습니다. 산과 들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동리에는 인재가 득실거려야겠습니다. 전 농촌에서 나무를 심겠어요. 스님은 그곳에서 이 나라의 주춧돌과 대들보가 될 인재들을 키우고 계시겠지요. 땅 위에 빈터는 없어요. 음지를 좋아하는 놈, 양지에서 잘 자라는 것, 반양에서 잘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곡식은 북주며 가꾼다고 하는데 마늘 같은 건 북주지 않고
뿌리담을 파헤쳐야 알이 굵게 맺힙니다. 일률적이 아닙니다. 스님께서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지각색이지요. 가가붓 자식이란 말이 있지요. 세상은 재미있고 사람이란 참 묘하고 기이한 존재 같은데 식물도 그와 같아서 농사짓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마 일률적으로 실증이 나서 농사짓기 싫고 사람이 몇 종류뿐이면 세상은 삭막할 것입니다.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 전